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4일 새벽 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그 성추행 피해자가 사실은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근데 상당한 정도로 불만이 있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경중에 관계없이라고 한 표현, 그 경중에 관계없이라는 것이 뜻하고 있는 그 안에 숨어있는 뉘앙스는 결국 이게 가볍지만 나는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것이 그 성추행이라는 사실, 그렇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성추행 피해 여성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밝힌 그 입장문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불만을 사실은 사전에 염두에 뒀기 때문인지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 입장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사실은 그거 사전에 좀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제 사퇴 회견 이후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뭐 관사에도 불이 꺼져 있고 뭐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뭐 자택으로 들어갔던지, 물론 자택도 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흔적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마 이런 식의 것과 관련해 뭐 본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 쟁점으로 남은 것 하나는 정말 범여권이 몰랐겠느냐, 그러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말 몰랐겠느냐, 이 부분은 뭐 윤호중 사무총장이 몰랐다, 어제 오전에 겨우 알았다, 그러니까 그 11시쯤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이 그로부터 한 1시간 반쯤 전에 알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합리적 관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은 이미 4월 10일, 11일 이 즈음에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뭐 김어준 씨나 아니면 이해찬 대표나 뭐 미래통합당의 공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4월 7일 날 발생한 거거든요. 4월 7일 날 낮에 12시 이전이죠. 12시 이전에 발생했는데 이 여성이 뭐 울면서 나갔다, 집무실을 라고 했으니까 거기 그때 정무팀 이런 사람들이 봤을 거고요. 또 이 여성이 그 이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이 정보가 미래통합당에 전 입수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입수됐으면 미래통합당에서 폭로를 했겠죠. 근데 입수가 안 됐더라도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범여권, 청와대나 민주당 핵심 지도부한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쪽에서 보고를 했고, 이걸 덮어야 된다, 내지는 이걸 덮을 수 있으면 덮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적어도 미래통합당 귀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건 이제 합리적 관측입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뭐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범여권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그 공작, 미래통합당의 공작, 이게 연상이 되면서 혹시 이 사건을 그것하고 연결시키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문제인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입니다. 바로 총선 하루 전날이죠. 14일 저녁 때 회식을 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인데, 자, 우선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보자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은 회식 하지 말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만 그랬습니까? 보건당국에서도 회식 같은 거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유흥업소 같은데 문 닫아라, 뭐 박원순 시장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비서실의 핵심 측근이 같이 회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밤 11시쯤 넘어서 이제 술에 취한 그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직원을 서초동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리고 15일 바로 이 여성은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서초서가 입건을 했다, 이런 것인데,
그럼 이 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1년 반, 한 18개월 전 정도부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이 밝힌 내용이 저는 이게 더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중앙일보 같은 데 보면 사건 발생 직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23일까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못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우선 사건 발생 직후라고 한다면 4월 14일 밤에 발생했으니까 4월 15일이었겠죠. 서울시 비서실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들 대부분 출근했을 겁니다. 그날 총선 투표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다른 부서로 옮겼다 이랬어요. 그럼 다른 부서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겠나요? 서울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면 대기 발령이나 이런 조치를 내리면 됩니다. 아니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서울시장 비서 업무만 배제하는 거죠. 응? 이게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설명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나요? 업무라는 거는 서울시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옮겼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관측해 보자면 이것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3일까지 경찰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는데, 대기 발령 조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인사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기 발령 조치는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꼭 무슨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장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 무관하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24일 오전까지, 어제 오전까지 이 직원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장 비서실이 아닌 다른 데서 일을 보기 위해서 출근을 한 겁니다. 출근했는데 그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 직원이 연차를 쓰겠다면서 조퇴를 하고 나가서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24일 어제 오전까지 정상 출근했다면, 그러면 만약에 언론 보도가 어제 오전에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까지도 출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쪽에서 이 직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은폐, 기자들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합리적 관측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이 합리적 관측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물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은폐 의혹에 대해서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벌어진 이 성폭행 사건, 성추행과 성폭행도 또 물론 의미가 다르지만 이 성폭행 사건이 훨씬 더 은폐 의혹이 짙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다른 부서로 옮겼거든요. 기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계속해서 몰랐다면 이 사람 조치를 했겠습니까? 아마 사법 절차에 그냥 맡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초서에서, 글쎄 그것도 지금 제가 의문인데요. 자 14일 날 사건이 있었고 15일 날 신고를 받았으면 성폭행 사건이라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14일, 15일 언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초동에 있는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바로 가까운 그 모텔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깨어나서 이 직원이 아마 곧바로 서초서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폭행 관련한 증거가. 그런데 지금까지 열흘이 지나도록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성폭행이라는 것은
그 곧바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수사의 ABC입니다. 곧바로 불러서 진술서 받고,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것이 뭐 신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남아있는 그 증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 여성의 진술이 중요하죠. 이 진술 외에 객관적인 건 그 모텔에 예를 들어서 뭐 CCTV가 있다든가 그러면 CCTV 확보해서 보면 그거 뭐 시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하면 열흘이 아니라 며칠이면 끝납니다. 만약에 이 가해 혐의자가 인정을 했다면 이 성폭행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면요 곧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폐 의혹 쪽에 점점 더 저는 무게중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데 어제 바로 언론에서 알고 그러면서 이게 취재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게 다 이런 사건들이 전부 불거진 것이거든요. 그럼 이전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취한 조치가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이렇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진상 파악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외에 공식적인 사과나 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한두 시간이면 조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